많이 뛴다고 무조건 빨라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시작된 작은 의심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훈련 방식으로 이끌었습니다. 단순히 거리를 늘리고 속도를 올리는 데 집중했던 저의 첫 두 달은 어느 순간부터 반복되는 통증과 정체된 기록 그리고 심리적 부담감을 이어졌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통증 없이 비교적 수월하게 달릴 수 있었고 점차 거리를 늘려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고 누적 주행 거리 100km를 넘기면서부터 무릎과 아킬레스건에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뛰면 또 비슷한 통증이 반복되었고 이후부터는 달리기 도중 걷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달린다면 건강을 챙기기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겠구나. 훈련 기록은 스마트워치나 나키런 앱을 통해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평균 페이스, 심박수, 각 구간의 속도까지 분석하며 훈련 강도를 조절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리와 시간은 늘어나는데 제자리 걸음이었고 회복 속도도 더뎠습니다. 작은 부상은 반복되었고 어느 순간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하지 라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중 MAF 훈련법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졌지만 자세히 살펴볼수록 지금까지의 훈련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라는 점에서 흥미가 생겼습니다. MAF는 맥시멈 에어로빅 펑션, 즉 최대 유산소 기능을 바탕으로 한 훈련법입니다. 일정한 심박수 안에서 달림으로써 체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심폐 기능을 강화해주는 방식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오래 꾸준히 달리는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초보 러너인 저에게 이 방식은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심박수를 기준으로 훈련 강도를 조절하면 부상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목표 심박수는 일반적으로 180에서 나이를 뺀 수치 또는 220에서 나이를 뺀 뒤 70에서 80%를 곱하는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한 뒤 몸에 무리가 덜 가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130에서 148 bpm 구간에서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 4에서 5회 한 번에 30분 이상 달리기를 이어갔습니다. 항상 스마트워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체크하며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주간거리도 한 번에 늘리지 않고 매주 10%씩 조금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몸이 심박수 리듬에 익숙해졌고 점점 편안하게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훈련은 최소 4주 이상 꼼꼼히 지속되었고 그 이후에는 직접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동일한 심박수 조건에서 5km 또는 10km를 달리고 예전 기록과 비교해 얼마나 빨라졌는지를 체크했습니다. 같은 코스, 비슷한 날짜와 시간 조건을 유지해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는 꽤 놀라웠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 소모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력 향상이 눈에 직접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좋았던 점은 훈련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졌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조금씩 훈련을 쌓아가면서 오는 성취감과 안정감은 심리적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은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훈련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달리기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되게 놀랐습니다. MAF 훈련에 익숙해질수록 장거리 주행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LSD 훈련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에 연연하지 않고 오랜 시간 천천히 달리는 방식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구력이 확연히 향상된 것을 느꼈습니다. 컨디션에 따라 거리 조절을 하면서 회복 중심의 주간 루틴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찍은 것은 5월 30일이었습니다. 혼자 하프 마라톤 코스를 계획했고 저녁 시간대에 나가 조용히 코스에 따라 달렸습니다. 마라톤 하프 코스를 1시간 52분이라는 기록을 완주했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그 다음날에도 큰 피로감 없이 일상생활을 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나 속도의 기록이 아닌 체력과 회복력 그리고 훈련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달리기 실력 향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는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강점은 그 어떤 수치보다 큰 보상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의 훈련이 즐겁고 기다려지는 루틴이 되었고 무엇보다 부상 없이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달리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러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빨리 달리고 싶다는 목표를 가집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방법은 모두에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부상과 정체를 반복하며 좌절감을 느꼈던 분이라면 MAF 훈련이 분명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훈련이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 몸에 맞게 했느냐라는 점입니다. 심박수라는 개인화된 기준을 중심으로 자신의 속도로 달릴 때 비로소 러닝의 본질을 되찾게 됩니다. MAF 훈련은 단지 기록을 향상시키는 기법이 아니라 달리기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달리기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에게 맞는 리듬으로 달리기를 오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